지금 김밥 먹는 거예요? 고졸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 우리 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여기서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과장은 신입 직원의 도시락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고 예쁘게 말린 김밥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직원들은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밥을 주워 담는 신입사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녀는 고졸이라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정하은은 여름 햇살이 가득한 7월의 아침, 다온그룹 본사 대리석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가슴에는 낯선 사원증이 달랑거렸고 손에는 단정한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24 청년이었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그녀의 실제 학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고등학교 졸업 이력서 한 장으로 입사한 평범한 신입사원일 뿐이었어요. 신입사원 여러분, 다온그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우리 회사의 미래를 밝혀줄 거라 확신해요. 인사팀 김 부장의 격려사가 끝나고 하은은 배정받은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자신의 모습은 단정하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5,000원짜리 머리핀으로 단정히 묶은 머리카락. 특별할 것 없는 외모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범상치 않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팀장실 옆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하은을 잠시 쳐다보더니 곧 자신의 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서도 단정한 정장 차림의 박지숙 과장이 하은을 날카롭게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정하은 씨죠? 인사팀에서 연락받았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자리에 앉으세요. 박 과장은 사무실 가장 끝, 복사기와 정수기 사이에 있는 작은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의자는 높이 조절이 되지 않는 낡은 것이었죠.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향했어요. 고졸 신입이라고 하셨죠? 처음엔 서류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여기 전략기획팀은 대부분 명문대 출신들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은이 짐을 풀기도 전에 박 과장이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화려하게 열리며 또 다른 신입사원이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윤채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품 구두 소리가 사무실에 경쾌하게 울렸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주변을 감쌌습니다. 윤채린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수재로 첫날부터 자신감이 넘쳤어요.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화사한 메이크업, 그리고 손목에 찬 고급 시계까지 하은과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죠. 채린 씨, 반가워요. 여기 좋은 자리 마련해뒀어요. 창가 쪽이라 햇빛도 잘 들어서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채린의 자리는 팀장실과 가까운 창가 자리였고 새 컴퓨터와 편안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첫날부터 확연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하은은 홀로 도시락을 꺼내 구석에서 조용히 먹고 있었어요. 그때 회의 테이블에 모여있는 직원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채린 씨는 서울대 출신의 영어도 유창하고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회장님 손녀라는 소문도 있던데 그 기품이 남다르잖아요. 맞아요. 첫날부터 존재감이 달라요. 저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기 혼자 앉아있는 고졸 신입처럼
그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하은은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도시락만 먹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다온그룹 창업주인 정만수 회장의 외손녀였으니까요. 하지만 특혜 없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하은은 할아버지와의 깊은 상의 끝에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입사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 사무실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는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하은은 복사기 옆자리에서 박지숙 과장이 시킨 지난 분기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창가에서는 윤채린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멋지게 만들고 있었죠. 두 신입사원의 일상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채린 씨, 이번 프로젝트 분석 자료 정말 훌륭해요.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다르네요. 박 과장은 채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칭찬했습니다. 그러곤 하은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하은 씨, 그 서류 정리 언제 끝나요? 오늘 오후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역시 고졸이라 그런가? 하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박 과장이 시킨 일은 보통 일주일은 걸릴 분량이었지만 하루 만에 끝내라고 독촉했던 거죠. 하은은 고개를 숙인 채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은은 서둘러 서류 정리를 마치고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어머니가 아침 일찍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사무실 구석,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지숙 과장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다 하은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췄어요. 아, 정말. 저게 뭐예요? 김밥이에요? 하은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코를 찡그리며 다가왔어요. 사무실에서 그런 냄새나는 음식을 먹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온그룹 전략기획팀이에요. 당신 같은 고졸이 들어와서 이런 수준으로 일하면 우리 팀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어요. 냄새 나는 김밥이나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지. 여기서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박 과장은 하은의 도시락을 거칠게 잡아채더니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고 예쁘게 말린 김밥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참깨와 밥알이 카펫 위로 튀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직원들은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직원들은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하은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하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한 조각, 또 한 조각. 하은의 하얀 손가락이 카펫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녀의 손등에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역시 고졸은 다르네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좀 더 공부해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박 과장은 냉소적인 말을 남기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몇몇 직원들도 그녀를 따라 나섰고 사무실에는 하은 혼자만 남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은은 어머니가 새벽에 정성스레 만들어준 김밥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참기름 향이 배인 당근, 계란, 시금치. 모두 어머니의 정성이었죠. 하은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더는 참지 못하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하은의 눈에 자신의 핸드폰 녹음 앱이 보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침부터 켜놓았던 녹음 기능이 아직 작동 중이었어요. 하은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과장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녹음되어 있었죠. 하은은 도시락을 정리한 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차분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해두기로 결심했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실력과 가치를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김밥 사건 이후 정하은의 일상은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했고 저녁에는 가장 늦게 퇴근했죠. 복사기 옆자리는 이제 완전히 그녀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은을 복사기 담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은은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작은 메모장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퇴근 후에는 노트북으로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했죠. 단순한 감정적 기록이 아니라 시간, 상황, 목격자, 발언 내용까지 철저하게 남겼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하은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먼저 출근해 박 과장의 책상을 정리하고 커피를 준비해야 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며 오늘의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야위어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다운그룹 로비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윤채린과 마주쳤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모양이었죠. 채린은 하은을 발견하고 반갑게 미소 지었어요. 하은아, 너도 일찍 왔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괜찮아? 하은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채린의 관심이 고마웠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만큼 친밀하진 않았죠.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그나저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 오전에 있을 임원회의 자료를 마무리해야 해서 박 과장님이 내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거든. 채린의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은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박 과장이 채린에게는 얼마나 친절하고 든든한 상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하은은 곧바로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제 퇴근 전 정리해 놓았는데 누군가 일부러 흐트러뜨려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은 씨, 이리 좀 와보세요. 박 과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가방을 내려놓고 박 과장의 자리로 향했어요. 네, 과장님. 오늘 오전에 임원회의가 있는데 회의실 세팅부터 자료 복사, 다과 준비까지 모두 당신이 맡아요. 커피는 미리 준비해서 회의 시작 5분 전에 따뜻하게 내오고.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채린이 서류를 들고 박 과장에게 다가왔어요. 과장님, 어제 말씀하신 자료 완성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와, 채린 씨, 벌써 다 했어요?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는 다르네요. 박 과장은 채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하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켜고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점심시간 하은은 혼자 남아 임원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채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은이는 참 대단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으니. 누군가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고졸이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여기는 스펙 사회니까.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린의 위로가 진심이라 해도 결국 그녀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은을 뒤에서 이야기할 뿐이었죠. 누구 하나 그녀의 편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증거를 수집할 차례였어요. 특히 박 과장이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순간들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일 때가 온 것이죠. 하은은 노트북으로 자신이 기록한 내용들을 정리하며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부당 지시, 인격 모독, 업무 방해, 차별 대우. 모든 카테고리에 이미 수십 건의 사례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회사 규정 위반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야 해.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전략가로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동시에 자신의 업무 능력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하은은 회사의 최신 프로젝트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순간을 위해 준비하면서요. 한여름밤 다온그룹 건물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지 오래였죠. 32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한 개의 스탠드 불빛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하은은 복사기 앞에 쪼그려 앉아 수년치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어요. 8월 결산 자료, 시장 분석 보고서, 해외 사업부 제안서. 하은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박지숙 과장이 시킨 일이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서류들을 전부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해 놓으세요. 평소 같으면 임시직 2명이 2주일은 투입해야 할 양이었지만 하은에게는 단 사흘이 주어졌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하은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사무실 뒤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접실에서 누군가 통화 중이었어요. 하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박지숙 과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신부장님. 걱정 마세요. 내부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그쪽에서 말한 액수 맞죠? 5천만 원? 하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지막한 박 과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다음 달 신제품 출시 전략과 해외 시장 진출 계획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아, 물론이죠. 누구도 모르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은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어요. 박 과장의 말이 또렷이 들렸습니다. 성현전자 측에서는 우리 자료만 확보되면 바로 카피 제품을 내놓을 준비가 된 거죠? 좋습니다. 서로 윈윈이네요.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성현전자는 다온그룹의 최대 경쟁사였어요. 박 과장은 다온그룹의 기획 자료를 외부 협력사로 가장한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은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응접실 문 가까이 핸드폰을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복사기 앞으로 돌아와 서류 정리를 계속하는 척했습니다. 10분 후 응접실 문이 열리고 박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발견하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은 씨,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하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시키신 서류 정리 중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열심히 하네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늦었으니 이제 집에 가요. 서류는 내일도 있으니까. 하은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끝내야 하니까요. 박 과장은 잠시 하은을 관찰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그리고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 과장의 발소리가 멀어지자마자 하은은 재빨리 응접실로 달려가 핸드폰을 회수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하은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은은 박 과장의 비리 정황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눈과 귀를 크게 열어두었죠. 박 과장이 퇴근 후 미팅하는 장소를 메모하고 그녀가 컴퓨터에 남긴 이메일 흔적을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박 과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어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상사를 밝혀내는 것이었죠. 이연석 부장 욕설 묵음 8월 19일 오후 3시 30분 회의실 앞 복도 김태희 대리 막말 묵음 8월 20일 점심시간 구내식당 근무시간 중 개인용 무골프 레슨 묵음 8월 22일 오후 2시 회의록 조작. 하은의 기록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 기밀 유출 항목이었죠. 박 과장이 경쟁사 성현전자 측과 만나는 날짜와 시간, 주고받은 자료의 목록까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하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작은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 녹음 파일, 관련 서류 사본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었어요. 주말마다 백업을 만들어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하은을 고졸 신입으로만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평범한 직원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녀의 조용한 눈동자 뒤에 얼마나 예리한 관찰력과 판단력이 숨어 있는지를 말이죠. 어느 날 밤 하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법이니까요. 하은은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요. 9월의 마지막 주, 다온그룹 전략기획팀의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스하게 사무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새로운 영화 이야기, 주말 계획, 연말 인사고과에 대한 소문까지. 사무실은 활기찬 대화로 가득했죠. 복사기 옆 구석진 자리, 정하은은 조용히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했어요. 할아버지인 정만수 회장이 직접 만든 김밥이었거든요. 어제 저녁 늦게 할아버지 댁에 들렀을 때 할아버지가 손수 김밥을 만들어 싸주셨던 것입니다. 내 손녀가 회사에서 고생한다는데 할아버지가 힘이라도 되어줘야지. 하은은 이 소박한 김밥이 그 어떤 고급 도시락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은이 젓가락으로 김밥을 집어들려는 순간 등 뒤에서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고졸 주제에 사무실에서 김밥이나 먹고 있네? 박지숙 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백을 든 채 점심을 먹으러 나가던 중이었어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과장이 하은의 도시락통을 손으로 쳤고 할아버지가 정성껏 만든 김밥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실수였어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상황을 보고도 못 본 척하거나 살짝 피식 웃었어요. 아무도 나서서 하은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김밥 조각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이 담긴 김밥이 카펫 위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가슴 아팠지만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참 불쌍하네. 고졸이 이런 데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지만 하은은 묵묵히 김밥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에 떨어진 참깨를 하나하나 집어 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어요. 다온그룹 창업주의자 회장인 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죠. 순식간에 사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직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군가 황급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는 급하게 휴대폰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 회장이 전략기획팀을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십니다. 팀장이 허둥지둥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팀장을 지나쳐 사무실 구석을 바라보았어요.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김밥을 주워 담고 있는 하은을 발견한 것이었죠. 정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깜짝 놀란 표정이 스쳤어요.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간 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은아,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 향했습니다. 사무실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어요. 윤채린조차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저 회장님이 고졸 신입사원을 이름으로 부르는 이상한 광경만 목격할 뿐이었죠. 하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시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주워 담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성스레 만든 김밥, 그것이 바닥에 흩어진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게 된 상황이 너무 마음 아팠어요. 정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하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수 김밥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팀장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김밥이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 말에 사무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회장이 직접 만든 김밥? 그리고 그것이 바닥에 버려진 상황? 박지숙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다시 하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지금 무슨 상황인 거니?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지만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풀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대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찾아뵐게요. 그 한마디에 사무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치 폭탄처럼 사무실에 떨어졌어요. 모든 직원들의 얼굴에 충격과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고졸 신입사원으로만 알았던 정하은이 다온그룹 회장의 손녀였다니. 박지숙 과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은 하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주변 직원들을 날카롭게 응시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였죠. 팀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임원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 회장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진 후 천천히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은은 바닥에 떨어진 마지막 김밥 조각까지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평소처럼 조용히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을 향했고 누구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인내하며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죠. 오후 3시 다온그룹 본관 18층 중역회의실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고 사업부장들과 팀장들도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전략기획팀 직원들 역시 자리에 앉았죠. 하은도 조용히 회의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정확히 3시 정만수 회장이 비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 회장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주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오늘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여러분들 중 일부는 이미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직접 밝히려고 합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은 앞에 멈춰 섰어요. 정하은 씨,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하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 회장을 따라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정 회장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이 아이는 내 손녀다. 우리 하은이야. 그 말 한마디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놀라서 펜을 떨어뜨렸고 다른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어요.
특히 전략기획팀 직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 전 하은이가 내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혜 없이 자신의 실력만으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고. 할아버지인 내가 아닌 정하은이라는 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고 말이죠.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은이는 고졸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로 했지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박지숙 과장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손녀는 그 명품 가방 들고 다니던 윤채린 씨가 아니라. 그녀의 말에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해하셨나 봅니다. 하은이야말로 내 손녀입니다. 영국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인재이기도 하지요. 그 말에 윤채린조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 역시 하은이 고졸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은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과 USB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것을 봐주세요. 정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은이 비서에게 눈짓하자 비서가 빠르게 프로젝터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하은의 메모장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사건들, 박지숙 과장의 갑질부터 시작해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 모독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특히 회사 기밀 유출 항목에 이르자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은이 조용히 USB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네, 신부장님. 걱정 마세요. 내부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넘기겠습니다. 그쪽에서 말한 액수 맞죠? 5천만 원? 박지숙 과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도로 앉고 말았어요. 성현전자 측에서는 우리 자료만 확보되면 바로 카피 제품을 내놓을 준비가 된 거죠? 좋습니다. 서로 윈윈이네요. 녹음 내용이 계속되자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다온그룹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유출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은이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박지숙 과장은 지난 1년간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당한 업무 지시와 인격 모독으로 직원들을 괴롭혀온 증거도 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USB를 손에 꼭 쥐며 비서실장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징계위원회 소집해 관련자 전원 출석시키고. 박지숙 과장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으로 동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하은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습니다. 불공정한 대우를 참아내며 동시에 회사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수집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 회장은 하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향해 선언했어요. 오늘부로 정하은은 다온그룹 전략기획본부 임원으로 정식 발령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은 담담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당당했어요. 그동안의 인내와 노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많은 임원들이 하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녀를 고졸 신입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온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복도에서 윤채린과 마주쳤습니다. 채린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해, 하은아. 정말 대단했어.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앞으로 함께 잘해보자,
체리나. 그날 이후 다온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하은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퍼졌고 모든 직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진정한 실력과 인내의 가치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다온그룹 본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날 임원회의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고 모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죠. 고졸 신입이 회장 손녀였다. 박지숙 과장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 소집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복도와 엘리베이터에서 속삭임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9시 다온그룹 이사회 회의실에는 징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박지숙 과장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고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과장. 인사팀 이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 과장은 조용히 지정된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반대편에는 정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의 하은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깔끔한 똑단발 헤어스타일로 변신해 있었죠. 더 이상 구석에 숨은 신입사원이 아닌 당당한 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숙 과장, 오늘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신의 회사 기밀 유출과 직원 괴롭힘에 관한 혐의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법무팀 팀장이 차분하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었어요. 녹음 파일, 이메일 사본, 문자 메시지,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증거는 철저했습니다.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박 과장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특히 성현전자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은 그 어떤 변명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은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고 진지했죠.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회사와 동료들을 위한 정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징계위원회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지숙 과장,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당신의 즉각적인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은 형사 고발 대상이며 이에 관한 법적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 과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발악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하은 씨. 아니 하은 전무님? 제가 그동안 너무 몰라 배웠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지방대 출신이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사회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은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려놓았어요. 박지숙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그동안 외부에 넘긴 회사 기밀 목록과 후배 직원들에게 했던 모든 불공정 내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박 과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성과 정직함이에요. 박 과장님은 출신 학교 때문이 아니라 그 선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의 말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는 과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은의 마지막 말에 박 과장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녀의 다온그룹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하은은 할아버지인 정만수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손녀를 맞이했어요. 들어와라, 하은아.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됐다고 들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시고 믿어주셔서요. 정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은아. 특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으니 말이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하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이후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할아버지,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회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모든 직원들이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로요. 정 회장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내게 바라는 것도 그거란다. 다온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됐구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녀는 다온그룹의 밝은 미래를 그려나갔어요. 한편 회사 전체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모든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자신감을 잃었던 많은 직원들이 새롭게 일에 임하기 시작했죠. 정하은 전무님처럼 우리도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제 다온그룹은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정하은이 있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 인내와 지혜로 진정한 리더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다온그룹의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다온그룹의 변화는 박지숙 과장의 해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죠. 정하은이 전략기획본부 임원으로 공식 발령받은 후 3개월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하은은 넓은 회의실에서 자신이 준비한 프로젝트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프로젝트명은 열린 다온이었어요. 학벌과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죠. 이상으로 열린 다온 프로젝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하은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더 이상 구석에 숨어있던 신입이 아닌 당당한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케팅 본부장이 우려를 표했지만 하은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학벌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정말 뛰어난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능력은 학위가 아닌 열정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그녀의 철학이 담긴 답변이었죠.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정만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죠. 하은이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온그룹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회장의 지지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하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가을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란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윤채린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공손하고 진실된 표정이었어요. 그녀와 하은은 이제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었죠. 전무님, 오늘 발표 정말 멋졌어요. 전무님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하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아닌 화합의 의지가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정하은은 퇴근 후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소박한 한식당에서 둘이 마주 앉아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은아, 오늘 프로젝트 발표 정말 자랑스러웠다. 정 회장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수줍게 웃었어요. 정 회장은 손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언젠가 내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확신이 생겼구나. 할아버지의 인정에 하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권력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새로운 결심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하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다른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신입사원 지원자들이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특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은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긴장한 지원자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 지원해도 될지 몰라서. 하은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운그룹은 이제 학벌이 아닌 능력과 열정을 중요시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지원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 달 후 다운그룹의 신입사원 입사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30명의 신입사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앞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고졸 출신도, 지방대 출신도, 늦은 나이에 도전한 경력 단절 여성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는 인재들이었죠. 하은은 단상에 올라 신입사원들을 향해 따뜻한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다운그룹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운의 가족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의 배경이나 학벌이 아닌 오직 열정과 능력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하은의 말에 모든 신입사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입사식이 끝난 후 하은은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은아, 내가 만들어가는 다운그룹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정 회장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시작한 이 변화가 다운그룹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작은 물결이 되면 좋겠어요. 정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은이 이끄는 다운그룹의 미래는 더욱 밝고 따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막대한 부와 권력이 아닌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꿈꾸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운그룹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학벌과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회사로 거듭나는 여정이요.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정하은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진정한 리더의 자리에 오른 그 특별한 여정의 주인공으로서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견딘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를 얻은 게 아니라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는 이제 다운그룹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함께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을 위한 한 잔의 감동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다방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